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 그리고 홍준표 경남지사가 만났습니다.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두 사람이 격론을 펼쳤는데 그런데 서로 벽창호 같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자, 어떤 말들이 오고 갔는지 영상으로 저희가 꾸며봤습니다. Round 1, fight. 저도 어릴 때 급식을 받기도 하고 또 급식이 없을 때는 물로 배를 채우던 때도 있었는데 목사님이 저기서 올린 글을 보니까 그런 시절을 보내셨다고 애들 좀 밥은 먹이면서 정치하시죠. 접근하시는데 거의 이제 감정적으로 접근하시거든요. 교육 현장에 가보면요. 밥보다 중요한 게 공부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래까지 성장하게 된 배경은 전부 그 학교 공부에 있습니다. 스웨덴이라든지 핀란드라든지 북부 이런 나라들이 우리보다 훨씬 가난할 때 그 무상급식을 다 해주죠. 배법이 없다면 저는 일어서서 가겠습니다. 북유럽의 사회보장체계는 사회주의식 사회보장체계입니다. 아니, 대표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럼 대안을 갖고 오셔야 돼요. 왜 42만 학생들한테만 무상급식 합니까? 도민들한테 무상급식을 합니다. 아니, 그러고 장의하고 틀려내지 마시고 무상급식을 제가 딴 데 쓰겠다고 딱 해놓고는 아니, 그거 아니죠. 아니, 그걸 딴 데 쓰는 게 아니고 못 사는 애들 그 공부하는 데 써주겠다는 게 아닙니까? 저는 저 영상을 보면 정치인들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저렇게 싸우면서 웃을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한데 천상철 차장, 원래 두 분이 좀 건설적인 논의를 하려고 모인 거 아닙니까? 만난 거 아닙니까? 네, 먼저 싸움에서 웃을 수 있느냐? 예.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웃는 겁니다. 예. 카메라가 없었으면 더 얼굴이 울그락 풀그락 해졌을 건데 카메라 앞이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건설적인 얘기를 해보자고 문재인 대표의 제안으로 만남이 성사는 됐었지만 결국 빈손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다음 달부터 이제 경남도에 있는 많은 초중고생들이 부모님들이 네. 돈을 내고 이제 급식을 해야 되는 무상급식이 아니라 유상급식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 운명을 맞게 됐습니다. 30% 정도, 하위 30% 정도만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중단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6만 6천 명 정도만 무상급식을 할 수 있고요. 21만 8천여 명, 2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은 1년에 연간 4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의 돈을 내고 급식을 이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예. 자, 아까 조금 전에 라운드 1 이렇게 해서 보셨는데요. 라운드 2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Round 2, fight. 지금 들어가서는 이 잘못된 걸 가진 거예요, 지금. 잘못된 길을 가는지 안 가는지. 벽에다 이야기하는 줄 알았다 이런 얘기가 하고 있는데 자, 시청자 질문이 안 올 수 없겠죠. 지금부터 한번 또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오늘 방문은 정치적으로 하수라는 걸 드러낸 행보가 아닌가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각 시도가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 대안도 없이 무상급식 해야 한다. 이런 원칙론만 고수했는데 그런 구호성 이야기는 누가 못합니까? 홍준표 지사의 입지만 키워준 것 같아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의 입지가 오늘 내서 좀 커진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자, 신미선 대기자께서 좀 정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뭐 저기 나온 그대로라고 저는 보는데요. 제가 만약에 문재인 대표라면 절대 거기 안 갑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런 그 논제였고요. 왜냐하면 홍준표 지사는 여러 번 고민한 끝에 내린 결단이고, 두 번째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문재인 대표가 만나자는 걸 전혀 외면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면 올수록 좋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표만 하더라도 권한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다음에 잘해야 본전인 자리에 갔기 때문에 결론은 뭐 난 그런 게임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예. 여기 그 시청자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천상철 차장이 보기엔 어떻습니까? 야당 대표잖아요. 네. 야당 대표가 지자체장을 찾아간 겁니다. 그러면은 정치적 계산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문재인 대표는 그런 정치적 계산의 어떤 득실로 봤을 때 득도 있는 겁니까? 야당 대표, 제1야당의 대표기도 하고 또 대선 후보로서 48%의 높은 지지를 받았던 또 유명인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홍준표 지사한테 당한 거죠, 사실. 당한 겁니까? 당한 거죠. 물론 제안은 문재인 대표가 했지만 예. 완전히 이제 노림수에 말린 건데
사실 경남지사 가운데 이렇게 이 중앙정치의 화제의 중심에 서는 사람은 아마 홍준표, 홍그리버드 홍준표 지사밖에 없어요. 홍그리버드요. 홍그리버드. 예, 지금 눈썹이 조금 들썩이고 있는데 홍그리버드. 예. 굉장히 트위터라든지 저렇게 언론에 그 시적절하게 뭐 치고 빠지는 이런 전략을 통해서 굉장히 어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있는데 문재인 대표가 대표긴 하지만 초선 의원으로서의 한계를 보였던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예. 자, 이두아 변호사도 아주 흐뭇하게 저 장면을 보고 계신데 왜 흐뭇한 표정을 짓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두 분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예. 그리고 홍준표 지사가 얘기를 했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이 2011년에 그 급식은 의무교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결정이 있어서요. 2013년에 신하경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학교 급식법을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급식이 의무교육에 무상교육에 들어가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가 돼 있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표가 저기 가서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저런 말을 하려면 권한을 가지려면 이 법을 통과시켜서 예. 실제로 야당 대표로서 이 법을 통과시켜서 무상교육 안에 그 급식이 들어가도록 하고 나서 얘기를 한다면 권한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대안 없이 왔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지금 법을 통과시키기에 시간이 부족하면 최소한 교육감이 감사를 받아들이도록 좀 설득하는 모양새라도 취했다면 홍준표 지사가 내건 그 감사 없는 예산 지원이 없다 이런 예. 명분이 약해질 텐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가서 얘기만 하고 저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두 분 말씀처럼 그런 하수라는 얘기를 듣는 게 아닌가 예. 싶어서 웃었습니다. 자, 하수라는 평가 지금 나오고 있을 텐데 얼마나 많은 시청자분들이 또 이 하수라는 평가에 공감하실지 그건 또 시청자별로 판단이 또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야당 지도부에서도 홍준표 지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누가 했을까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금 서울 동대문에서 뺨 맞고 경남에 와서 슈퍼 갑질이냐, 아이들 밥그릇 빼앗아 왕관 만들려고 하냐, 홍준표 도지사 아이들 밥줄 끊으려다 홍지사 밥줄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전상철 차장. 네. 저분도 비판도 좀 창의적으로 하긴 하는 모양입니다. 동대문에서 떨어졌죠. 민병두 의원한테 져서 예. 홍 지사가 떨어졌었는데 이제 그걸 이제 비꼰 건데 참 정청래 의원이 참 모르겠습니다. 저런 거 지어내는 데는 참 일가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당할 사람도 없고 좀 품격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홍준표 지사가 이 무상급식을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서도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바꾸겠다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주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길게 며칠 전이군요. 며칠 전에 길게 글을 올렸는데 핵심 내용만 좀 정리를 해주시죠. 가진 자의 것을 거두어 없는 사람들 도와주는 게 진보 좌파 정책의 본질이다. 그렇다면 보편적 복지는 진보 좌파와는 어긋나는 오히려 정책이다. 그러네요. 모든 사람을 다 도와주는 건 어긋나고 그렇습니다. 못 사는 사람만 도와주는 게 오히려 진보 좌파 정책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런 논리죠. 오히려 세금을 걷어서 복지가 필요한 서민 계층에 집중적으로 좀 도와주고 싶은데 이게 오히려 진보 좌파 정책에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심기선 대기자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산이 지금 풍부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 복지하고 교육 그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예. 예를 들어서 교육 같은데 수월성 교육이냐 보편 교육이냐 이걸 다 싸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복지도 선별적이냐 보편적이냐 싸우는데 예. 복지와 교육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제 평상시 지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기 서민계층이 나왔지만 서민계층을 어떻게 도울지에 대해서는 정권에 따라서 철학이 있을 겁니다. 그건 그거대로 하되 문제는 그 정권의 어떤 정책에서 살피지 못하는 그 사람, 그 사회 안전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논의가 돼야지. 예. 그것부터 보편이냐, 아니면 무슨 뭐 선별적이냐, 이 문제는 지났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모든 서구 사회 같은 경우도 바로 국가가 못하는 부분을 기업이나 개인이나 그 다음에 명망가 하는 거거든요. 예. 그거를 우리 국가가 좀 더 신경을 써주는 그런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둘 중에 택일 하나, 그건 좀 곤란하다고 보는 게 제 평상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무상급식과 관련됐던 논란들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